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은 당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이던스가 지금 얼마냐면 이제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이번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얼마였냐면 이제 매출액이 235억 달러에서 245억 달러 사이가 될 거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치가 얼마나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실적이 과연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 진짜 컨센서스는 얼마야? 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 있는 컨센서스와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만큼 상회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이던스가 정말로 컨센서스를 또 웃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 전망치 자체도 이 가이던스를 상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회사의 가이던스가 235에서 240억 달러로 말했는데 이건 인베스팅 기준이에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보면 현재 매출액 전망치가 245억 달러 상단을 조금 넘어서는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2분기 지금 1분기가 끝난 거고 2분기 컨센서스가 265억 달러.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한 200억 달러 정도, 20억 달러 정도가 추가로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컨센서스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좋았던 건 이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잭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한 차트예요. 보시면 2022년을 저점으로 해서 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이게 지금 AI 가속기 영향이죠. H백이라고 하는 AI 가속기가 폭발적으로 판매되면서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챗GPT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시장에서 기대가 과연 큰 거냐? 이것도 중요할 거잖아요. 기대가 크냐? 이걸 먼저 본다 그러면 시장의 평균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1,050불 정도 됩니다. 현재가가 950불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겟 프라이스가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애널리스트의 레커멘데이션 추이를 보면 지금 5월 들어서 지금 추천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스트롱 바이 같은 경우에는 20개에서 거의 이제 없는 수준으로 바뀌었고, 지금 바이 같은 경우는 34개에서 14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인데, 이 말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여요. 왜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시킹 알파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업커밍 쿼터 어닝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 이번에 발표하는 이 다음 분기 어닝이 얼마가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면 5.58달러를 EPS를 보고 있고 매출액은 246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가이던스 제청한 게 245억 달러였고, 인베스팅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가 245억 달러였는데 그 정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고 있다. 이게 시킹 알파에서 나온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잭스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매출액 컨센서스는 243억 달러. 그 다음에 EPS 컨센서스는 5.49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상단을 봐야 돼요. 상단이 잭스에서 봤을 때는 250억 달러가 상단이고, 그 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는 5.7달러가 상단이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야후입니다. 야후에서 보는 데이터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6억 달러가 넘는다고 보고 있고, 최고치가 이제 269억 달러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가 5.6달러. 비슷해요. EPS 에버리지가 조금 야후에서 보니 조금 더 높긴 한데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하이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이 6달러가 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최고 기대치 수준도 260억 달러 수준에다가, 그 다음에 6달러 정도,
만약에 이걸 넘어선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한 250억 달러 안팎이 되고 그다음에 5.5달러 안팎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면밀히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260억 달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삼성전자가 또 빠졌어요. 마이너스 0.89% 빠졌고 SK하이닉스와 이제 온도차가 납니다. 전에는 제가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있다고 했었던 게 HBM에 대한 기대가 없다가 붙기 때문에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 반대죠. HBM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다시 HBM의 대장은 하이닉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도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AI 반도체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대형주들은 꽤 부진했어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지 않죠? 특히나 밸류업 관련된 이 금융주들이 굉장히 부진했고, 대신에 자동차들 쪽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 양쪽이 엇갈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2차전지 쪽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바이오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코스닥에서 보면 아까 코스피에서 2차전지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테슬라가 6%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한 7% 가까이 6.66%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셈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 트럭을 공개하면서 그러는데, 이 전기 트럭에 대한 판매 기대감이 붙으니까 그럼 어쨌든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 배터리 늘어나겠네 라는 기대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코스닥 쪽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이 나왔다, 이런 게 특징적이고, HLB가 어제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민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전에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된 주식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느껴지고요. 개별 시장으로 좀 봐서 보면 코스피는 약보합이었습니다. 정말 약보합. 상승 종목 비중 46%, 이제 상승 업종 9개, 하락 업종 12개, 정말 딱 약보합 수준의 시장 흐름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 중에서 강했던 건 운수장비. 그러니까 운수장비라고 그러면 여기 보통 이제 자동차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기계, 음식료. 기계 보면 한미반도체가 주도했어요. 아까 SK하이닉스가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한미반도체, 반도체가 좀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음식료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화장품랑 음식료에 대해서 제가 실적이 좋았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은 어제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주도주로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순환매가 나오니까 조금 애매해요. 시장에 확실히 돈이 자금은 좀 부족하구나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운수장비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몰렸다. 2,600억과 1,100억을 순매수했죠. 근데 지금 시장 자체를 보면 코스피 3,000억 가까이 순매수, 기관은 340억 순매도였는데 운수장비를 빼면 1,400억 순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순매도가 생각보다 운수장비를 빼면 그렇게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신과 사모도 지금 2일 연속도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 지금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보면 4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긴 했는데, 이제 운수장비를 보면 역시나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는 게 아까 보여줬던 거고요. 운수장비랑 기계 이 두 개를 빼면 나머지는 이제 순매도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종목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수장비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좋았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3대장이 모두 상승했고, 그다음에 기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가 좋은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표적인 원전주죠. 근데 원전이 지금 SOFC 그 고체 산업을 연료 전지와 더불어서 이 지금 전력 반도체 전력이 부족하다는,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안이 아니고 이거를 짓기 위한 방안이 원전과 SFC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로 관심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아까 음식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밸류업 쪽이 꺾이고 있는 게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느낌이 받는데, 이게 자동차와 수급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자금이 이제 쏠리는 쪽으로만 쏠린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코스닥에서 보면 마이너스 0.1% 마찬가지로 약보합인데 코스피랑은 좀 달라요. 코스피보다 상승 종목비는 40%니까 상승 종목이 좀 더 적었고, 그다음에 하락과 상승 업종을 보면 하락 업종이 이제 20개, 상승 업종이 13개로 거의 뭐 2배 가까이가 이제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다시 9조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4일 연속 하락했다. 이게 낙폭이 크진 않지만 지금 약간 찝찝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HLB가 반등이 나한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심지어 HLB랑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아까 에코프로 대장지수가 올랐잖아요. 이 대장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마이너스 0.1%에 상승 종목 비중이 40%라는 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직 활력이 없고 좀 우려감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클래시스, 원택, 비올 같은 위험기기 쪽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대차가 오늘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어요.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였는데 지금 현대차가 오늘 9.49%. 이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58조 원,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한 53조 원 좀 넘겠죠. 이런 대형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이 거의 10% 올랐다. 5조 원의 시가총액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쳤다. 이게 좀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현대차의 수급은 어땠냐는 거예요. 수급은 5월 10일부터 지금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순매수 강도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40억, 굉장히 크게 세게 들어왔죠. 근데 그럼 기아도 같이 좋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아는 최근에 뭐 8일 중에 6일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현대차만큼 압도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만큼 또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만의 이슈가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얘기가 대외적으로 드러난 건 수소였어요. 수소. 현대차가 라스베가스에서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여기서 수소차를 기반으로 한 물류 운송 밸류체인을 확정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밸류체인이 부각다 받았다. 그래서 현대차가 오른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수소차 밸류체인이 갑자기 좋아지고 전기차처럼 성장할 수 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지금 아까 58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올라서 58조 원이지만 어쨌든 이 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이 수소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뭘로 올랐냐라는 건데, 시장에서 얘기가 나온 건 대규모 밸류업 얘기, 그러니까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 환원이 대규모로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은 안 됩니다. 근데 시장에 루머로 존재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서 이 테마는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현대차는 자동차고 수소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원전과 이제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가 SMR 소형 원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SOFC, 이게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예요. 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력 관련된 SOFC 이게 부각이 되면서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에너지 쪽에서 특히나 SOFC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보였죠. 오늘 두드러지게 이게 보였는데, 일단은 블룸에너지라고 미국의 SOFC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가 미국에서도 지금 부족한 전력의 대안이 SOFC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17%가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 17%가 오르면서 아침부터 이제 관련된 SOFC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날파리가 날아서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관련된 주식들이 SK 이터닉스가 가장 이제 셌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여기가 블룸에너지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룸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아모센스는 블룸에너지와 전해질 지지체, 그러니까 SFC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협력하기로 했거든요. 공급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코파워가 SFC 사업을 한단 말이죠.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퓨어셀도 올랐고 아모센스, 미코
두산이 있으니까 두산도 올랐고, 범한 퓨얼셀 이런 기업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모센스가 조금 걸려요. 아모센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일단 돼지꼬리 땡땡 정도.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가 간세포암 치료제 2A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16명 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 관해 4명, 3명, 이거 잘못 적혔어요. 완전 관해가 3명, 부분 관해가 8명이었대요. 근데 완전 관해가 뭐냐면 암이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사라져서 완전 치료됐다. 이게 이제 완전 관해고, 부분 관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암보다 좀 줄었다. 인 거예요. 근데 16명 중에 무려 11명에서 이 관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받는 거죠. 그러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도 데이터가 좋은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여전히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면 진짜로 구독자도 늘지 않고 그냥 보시는 분들만 꾸준하게 보시는데, 보면 한 200명에서 한 40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또 내일 또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잘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